안녕하세요, 빌딩뚜벅입니다. 요즘 좀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빌딩 지금 사도 되냐? 그 다음에 대출이 더 막히는 거 아니냐? 법인으로 매입하는 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시장은 어디로 갑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딱 하나예요. 지금 시장은 막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걸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가격의 방향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대출이 타이트해지면서 시장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요즘 정부가 부동산에 타이트한 건 뉴스가 아니라 그냥 현장 체감입니다. 은행 센터장님, 지점장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부동산 쪽은 심사가 훨씬 더 보수적이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작년 말부터 또는 올해 초 들어서도 0.5포인트에서 많게는 1%까지 체감금리가 더 붙는 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대출이 시장을 밀어올리는 역할이 아니라 시장을 가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 더 좋은 자산으로 가고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한 번에 오르거나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지금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빌딩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빌딩은 아파트처럼 뭔가 표준화된 담보가 아니고 임차 구조, 공실 리스크, 운영 리스크까지 전부 같이 보니까 은행도 훨씬 보수적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법인을 만들어서 대출받는 것도 앞으로는 더 타이트해질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뭔가 이제 법인을 하나 세워서 대출 구조를 짜면 된다. 이런 시장은 지금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다만 이걸 완전히 막혔다 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아무나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이 이제 법인의 이력, 그 다음에 자금 흐름, 기존 거래가 있었냐든지, 그 다음에 또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성이 좀 높냐 낮냐, 그리고 이 빌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이게 안 되면은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걸 설명을 잘하면은 지금도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대출이 막혔다가 아니라 은행한테 설명이 안 되면은 안 해준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 미세한 변화가 빌딩 시장의 양극화를 더 빠르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자금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책 구조를 보면은 아파트는 여전히 수요 억제 기조가 강합니다.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출, 세금 규제 크게 풀린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제도적으로 좀 완화 쪽인 것 같고 시장 활성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제 5천까지도 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주식이 좋다, 나쁘다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 그냥 돈의 흐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그리고 사이클이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끝이 있냐 없냐로 보면은 주식은 그래도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주식이 꺾일 때 그 돈이 갑자기 막 사라지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주식에서 돈 버신 분이 있다면은 그 돈이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주식에서 번 돈, 부동산, 가장 좋은 아파트로 가겠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짜준 구조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금들은 다음 선택지를 찾게 됩니다. 아마 실물 자산이면 좋을 거고 수익 구조가 있고 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한 곳. 그래서 이 조건에 들어오는 게 빌딩을 포함한 수익형 부동산 쪽이겠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 돈이 예전에는 전국으로 좀 고르게 좀 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검증된 곳으로만 들어옵니다. 이게 양극화를 더 굳히는 힘입니다. 25년도는 양극화 맵을 완성한 해였고 26년 한정된 자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임차인들이 좀 변했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뭔가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상권, 검증된 동선, 검증된 매출 이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엄청나게 뜨는 이제 핫한 브랜드들 또는 뭐 대기업 또는 뭐 중견기업 이 특정 사이트를 강하게 잡고 막 흔들면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동조차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26년 시장은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상승장이 아니라 압축장이다. 좋은 건 더 좋아지고 애매한 건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많이 보는 사례들 중 하나가 빌딩이나 뭐 상가든 전화 한 통, 뭐 소개 한 통, 뭐 그럴싸한 말에 한번 막 들어갔다가 공실도 안 채워지고 리모델링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막 진짜 피 같은 대출만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욕심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본질을 모르고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빌딩 투자의 핵심은 뭐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땅입니다. 건물은 낡아요. 근데 땅은 낡진 않습니다. 그래서 땅은 뭔가 금 같은 원재료이고요. 그리고 땅값은 딱 두 가지로 결정돼서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접근성. 사람이 얼마나 쉽게 오고 또 뭐 자주 오고 돈을 좀 이제 쓰는 동선인지. 그리고 둘째, 건축의 허용성이라고 부르는데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같은 경우는 얼마나 꽉 채울 수 있냐.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높일 수 있냐. 같은 땅이어도 3층밖에 못 올리는 땅이 있고요. 10층, 20층 올릴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빌딩의 가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외관보다 먼저 보는 것이 이 땅을 지금 얼마나 쓰고 있냐 또는 미래에 이 땅을 더 쓸 여지가 있냐 이런 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25년 시장이 사실상 정답처럼 붙인 지역들이 몇 개 있어요. 청수동, 한남동, 압구정 로데오, 그 다음에 홍대 연남. 청수는 이제 뭐 핫플이기도 하면서도 사실 일하는 수요가 같이 돌아가는 지역이고요. 한남 같은 경우는 뭐 상권도 되게 좋지만 상징성과 희소성으로 평가되는 곳입니다. 압구정 로데오는 뭐 당연히 좀 약간 비싸다라는 이미지도 있겠지만 비싸도 되는 브랜드만 살아남는 전쟁터인 것 같고, 홍대 연남은 유행이 아니라 동선과 수요가 검증된 상권이었다. 그래서 25년도 이 네 곳은 양극화 맵의 핵심 로드가 됐다고 봅니다. 오늘의 영상 좀 한 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25년도는 양극화 맵이 완성된 해였고 26년부터는 그 맵 안에서 자리 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기준은 결국 땅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지역에 좀 어디를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그 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